국내를 대표하는 자수성가형 CEO, 완도 출신 우아한 형제들 의장과 담양 출신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 의장 모두 전남의 섬과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출신으로 막대한 부를 일군 뒤 아낌없는 기부를 약속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죠. 특히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자산의 절반 이상인 약 5조 원을 쓰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기부금은 국내 대기업 그룹 총수가 개인 재산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한 금액 중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김범수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포함한 8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을 만큼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죠. 부모님은 담양에서 농사를 짓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경우였는데, 아버지는 중졸로 막노동과 목공일을 했고 어머니는 담양에 머물며 식당 일을 하느라 김범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를 잡으며 작은 집을 장만하기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되었죠. 그때가 바로 1986년 김범수가 건국대 사대부고를 졸업한 후 재수를 했던 시기인데, 그래서인지 김범수가 당시 혈서까지 쓰면서 독하게 공부했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집안 사정을 생각하니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며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손가락을 베서 혈서를 썼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낱개로 파는 까치담배 3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놓고 이건 진짜 힘들 때만 피우자 스스로 약속했죠. 재수를 마친 1년 후에는 3개비 중 2개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굳은 노력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이렇게 찢어지는 노력으로 1년의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막상 먹고 사는 게 막막했죠. 1학년 때 당장 점심값도 없었던 김범수는 친한 친구도 없었고 소심한 성격 탓에 점심 사달라고 엉겨붙을 수 있는 친화력도 없었고 할 수 없이 1학년 동안 굶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에는 과외가 금지였지만 일명 몰래바이트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냈고, 첫 월급 15만 원을 받은 날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는데 울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학비를 벌었으면 공부도 독하게 했을 법한데, 김범수의 대학생활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재수 1년을 워낙 힘들게 해서 그랬는지 일종의 보상 심리로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에 푹 빠져 학업에 소홀했죠. 교수를 할 것도 아니고 서울대식이나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할 것도 아니고 이왕 놀 거면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자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런 대학 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게 첫 걸음이라며, 그런 숱한 경험들이 모두 버려지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학업을 모두 놓고 오로지 노는 데에만 빠졌던 것은 아니고 4년 만에 학사, 2년 만에 대학원 석사를 순조롭게 졸업하였습니다. 1992년 석사를 졸업한 후 전문 연구요원으로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 입사했는데, 이곳에서 컴퓨터 언어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입사 동기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과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각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김범수는 늘 반 발자국씩 앞서왔습니다. 삼성 SDS 동료들이 코볼, 포트란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을 때 그냥 다 건너뛰고 윈도우에 집중했고, 동료들이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때 PC통신 유니텔 사업에 자원했습니다. 1990년대 말 PC방과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자 김범수는 1998년 6월 한양대학교 앞에 미션 넘버원이라는 대형 PC방을 부업으로 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PC방인데다 한 자리에서 모든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개업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죠. 미션 넘버원 PC방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고, 그는 PC방 운영을 아내에게 맡기고는 1998년 9월 삼성 SDS에서 퇴사합니다. 그는 PC방 창업의 성공으로 모은 자본을 통해
그 해 연말인 1998년 11월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한 게임을 창업합니다. 앞서 말했던 대학 시절 원 없이 놀아본 경험이 이때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게임과 잡기 이런 걸 온라인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밤새워 놀았던 경험들이 온라인에서도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실제 한 게임은 웹상에서 게임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술을 도입해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창업은 연속으로 성공했고 한 게임은 1년 6개월 만에 회원 1천만 명을 모았습니다. 2000년 김범수는 한 게임을 삼성 SDS 동기인 이혜진 사장의 네이버와 합병시키고 NHN 공동대표가 됩니다. 네이버에 한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 속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크게 올렸죠. 그러나 이혜진 GIO와 경영에서 의견 차이를 겪게 되었고 2004년에 NHN 단독 대표를 거친 이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를 맡습니다. 그러다 2007년 8월에는 대표직을 던져버리죠. 이 결정에는 성공의 의미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하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 정의해버리고 달려온 것 같았다.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범수는 모든 것을 털고 가족이 있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학교 데려다주면서 1년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와중 그는 뭔가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다시 귀국합니다. 이때 음악에 빠지고 책에 빠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했던 게 이 나이에겐 나한테 새로운 축복으로 다가왔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었다. 행복하냐고, 어떤 꿈이 있냐고. 그렇게 혼자 1년을 보내고 나니 약간의 힌트가 보였다고 합니다. 김범수는 너무 외로워 1년만 휴학하고 한국에서 놀자며 미국에 있던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당시에 큰애는 고1, 둘째는 중3이었는데 나도 재수했는데 애들이 1년 정도 늦게 대학 가면 뭐 어떤가 싶었고 그 1년 동안 식구들끼리 여행 다니고 당구 치고 PC방에 다녔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때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놀게만 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는 휴식 시간 최고의 기억이 가족과 함께 게임 디아블로를 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식구 중에 딸이 게임을 별로 못했는데 아들과 게임 고수인 아내의 지도로 실력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식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PC방 주인이 이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그게 정말 행복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혼자서 또 가족과 놀기를 3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출시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양해를 구했죠. 출근 좀 해야겠다고. 그러고서 김범수가 세상에 들고 온 것이 바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보고 PC웹의 시대가 저물 것으로 판단해 자신이 한창 준비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해 카카오톡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상에 선보였죠. 카카오톡은 PC 메신저가 일색인 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지평을 얻었습니다. 무료 서비스와 그룹 채팅의 강점을 내세운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이유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동통신사의 문자 메신저는 글자수 제한이 있었던 건 둘째치고 이용하려면 별도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했는데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글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후에 출시한 이모티콘과 부가 기능들이 유명세에 불을 붙여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의 라인과 페이스북의 메신저 등 만만치 않은 경쟁사들이 있지만 2014년까지도 경쟁사들의 성장이 더딜 시기였기 때문에 김범수의 시장 선점이 성공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이후 카카오톡을 2014년 다음과 합병합니다. 그렇게 다음 카카오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된 그는 합병 1년 뒤 회사 이름을 카카오로 바꾸었죠. 그가 한때 한 게임을 운영할 때 파트너였던 네이버의 경쟁사가
다음임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라 게임 업체와의 연동에 주력해 수익을 냈지만 이후 준비했던 유료 서비스들과 카카오뱅크 등 무인은행 사업이 대대적으로 성과를 내며 2019년 자산 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 기준에 만족하며 9년 만에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 등 유료 콘텐츠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플러스 친구와 알림톡, 비즈보드 등을 통해 광고 매출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속도를 높이고 있죠. 올해로 출시 11주년을 맞은 카카오톡. 지난 3월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아 김범수 카카오장은 지난 10년은 카카오의 시즌1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시즌2를 위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만 하는 것도 많은 김범수의 카카오.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 한계가 궁금해지네요.